버는 것도 힘들지만 제때 출금하지 못하면 그거 다시 원상복귀 혹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거든요. 상승장에서 눌림목에 사는 거예요.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번 상승장에서 요것만 좀 기억하셔도 100만원만 투자해도 1000만원 이상 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어떻게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 1년간은 정말 내가 완전 제대로 삽질을 하지 않는 한은 잃기가 어려운 시장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유튜버 중에 코인 투자 제일 잘하는 성정길입니다. 거꾸로도 말할 수 있죠. 코인 유튜버 중에 부동산 투자 제일 잘하는 성정길입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코인이랑 부동산은 함께 하면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해요. 제가 같이 코인 공부하는 그분이랑 이야기들을 좀 나눴어요. 근데 그분은 저보다 지난 장에서 코인으로 돈을 되게 많이 버셨어요. 나중에 이제 저희 유튜브 채널에 3월 달에 이제 인터뷰하러 오실 예정인데, 그때, 한 15억 정도 수익을 얻었대요. 네, 15억. 근데 이런 얘기 하면은 사람들은 다들 15억 벌은 이야기면, 운 좋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이 눈물 나는 이야기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이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2021년에 알트코인으로 수익을 얻고, 이렇게 얻은 수익을 내가 팔려고 해서 파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등기 치려고 잔금 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았다. 근데 운 좋게 그 다음에 왕창 떨어졌다. 그래서 큰 폭의 하락장을 나는 운 좋게 피해갔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너무 신기한 게 이분도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잔금을 치면서 그 하락장을 피해갔더라고요.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몰랐어요. 이야기는 좀 이렇게 나눴었는데 이것 때문에 피해간지는 몰랐었거든요. 근데 저랑 케이스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구나. 이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코인에 눈이 뒤집히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만약에 내가 전 재산 1000만원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내가 진짜 정말 절치부심해갖고 공부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이 1000만원으로 10배 수익을 얻었다. 1억 정도 이렇게 벌었다고 칠게요. 네, 21년 때 이런 케이스는 진짜 제가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 정도는 주변에서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1000만원 갖고 있는 게 1억 되신 분 중에서 이 1억을 그대로 갖고 계신 분 주변에 뭐 있나요? 별로 없지 않아요? 그리고 또 케이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또 저랑 꽤 친한 분이거든요.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할 때마다 저한테 막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분인데, 그분이 도지코인으로 1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40억을 벌었어요. 이건 진짜 팩트입니다. 저 뭐 거짓말 같은 거 하지 않아요. 100만 원으로 40억을 벌었어요. 이분도 이렇게 얻은 돈으로 지금 보니까 전부 다 용인에 땅을 샀어요. 그래서 하락장을 피해갔죠.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 경우가 모두 부동산을 등기 치고자 코인을 판매한 거잖아요. 코인을 매도한 거잖아요. 그래서 엑시트하고 수익 실현한 거죠. 이게 그럼 되겠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생각하죠. 1000만 원으로 1억을 벌잖아요. 아까 이렇게 돼도 주변에 이거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 몇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돈을 벌면 그 순간 눈이 돕니다. 눈이 도는 게 무슨 뜻이냐면 1000만 원으로 1억을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조금만 더 하면 1억이 10억 되겠다. 10억 되면 이제 진짜 그만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0억 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억으로는 강남도 아니죠. 서울에 집 한 채 사기도 좀 애매한 돈이란 말이에요. 1000만 원으로는 사실 뭐 부동산 투자 거의 할 수 없는데 1억 대도 뭐 거의 할 수 없는데, 이게 만약에 10억이 됐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투자도 내가 살고 싶던 집도 사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뭐 나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금액까지 돈을 벌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욕심이 여기까지 가다가 대부분 정말 쫄딱 망하게 됐어요. 그런 케이스가 정말 많거든요.
네, 뭐 요때나 요때 크게 벌었다가 한 번 더 욕심내다가 여기에서 쫄딱 망한 케이스가 진짜 많습니다. 이때 비트코인이 78%가 떨어졌어요. 저는 이거면 그냥 말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알트는 최소한 뭐 90 몇 퍼센트 막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1억이 있던 게 오히려 뭐 1000만 원도 안 돼요. 그냥 뭐 500 뭐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떨어졌습니다. 루나 같은 거는 빵원이 됐고요. 루나로 아는 분들 중에 10억 이상 번 분들이 꽤 있거든요. 루나 코인으로 뭐 이렇게 20%씩 뭐 이렇게 복리 불려주고 앵커 프로토콜이라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런 걸로 10억 넘게 번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빵원이 됐죠. 코인 시장은 출금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출금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수익 실현하는 거. 이게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돈 벌기 전이니까 나는 돈 벌면 출금해야지. 돈 벌면 부동산 사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그게 정말 쉽지 않아요. 네, 진짜 눈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나리오를 세워야 돼요. 지금부터 시나리오들을 잘 만들어두면 코인으로 정말 힘들게 돈 번 거를 지킬 수 있어요.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시나리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버는 것도 힘들지만 제때 출금하지 못하면 그거 다시 원상복귀 혹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거든요. 1000만 원이었던 게 1억 됐다가 500만 원 되면 그냥 500만 원 손해잖아요. 중간에 1억 됐으니까 넌 인정 1000만 원 더 줄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세상은 냉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금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인 공부만 할 게 아니라 코인 공부도 하고 솔직히 코인 공부할 때 샀다 팔았다 막 하지 마세요. 뭐 우리가 무슨 데이 트레이더입니까? 물론 데이 트레이딩 해도 되는데 이걸로도 번 사람 많긴 한데 이렇게 하면 사실 뭐 업비트 좋은 일이죠. 거래소만 좋은 일이에요. 네, 수수료도 꽤 싸지 않은데 샀다 팔았다 계속 해주면은 뭐 두나무는 완전 땡큐죠. 네, 업비트에서는 땡큐 고객님 감사합니다. 약간 뭐 이런 느낌인데 내 돈이 계속 나가고 있다는 거를 인지해야 됩니다. 샀다 팔았다를 계속 그렇게 할 필요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네. 거래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거래를 하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다고 쳐볼게요. A는 전업 투자자야.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3번 이상 거래를 합니다. 샀다 팔았다를. B는 저 같은 그냥 재테크로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전업으로 막 해서 매일매일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월급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이분은 여윳돈으로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재테크 삼아서. 그래서 뭐 한 달에 거래를 한두 번만 할게요. 네, 이렇다고 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벌 확률이 A가 높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B가 높을 것 같으세요? 네, 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경우는 전업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저 이렇게 뭐 유튜브도 촬영하고 강의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글도 많이 쓰고 하는 일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업 투자자가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뭐 이게 더 승률이 많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처럼 일이 따로 있고 짬내서 투자하는 재테크로 하는 사람이 매일매일 거래하면 이상한 자리에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10시쯤이 제일 들어가기 좋은 자리였는데 회의하다 11시에 끝났어. 그러면 우린 11시에 뒤늦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제일 좋은 시점에 못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크게 벌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해도 뭐 벌 수 있긴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버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특히 우리 같은 초보자분들이 하기엔 이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자리만 들어가는 거죠. 중요한 자리만. 승률이 조금 더 높은 자리, 이런 자리 위주로만 들어가는 거죠. 너무 자주 하는 거는 악수를 둘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위험성이 점점 더 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 데이 트레이딩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좀 전업으로 빠져 있을 때 그때는 뭐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두 번만 거래를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자리는 어디냐? 그냥 최소한 눌림목 정도는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눌림목. 이거 뭐 되게 쉬운 거거든요. 네, 어렵지 않은 거예요. 눌림목 궁금하시면 뭐 지금 바로 알려드리죠. 뭐 눌림목 아시는 분들 있을 텐데 뭐 대부분은 잘 모르실 테니까 쉽게 말해서 하락하면 사면 돼요. 하락하면 올랐을 때 사는 게 아니라 상승장에서 눌림목에 사는 거예요.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상승장에서만, 눌림목에서만 매수한다. 지금 상승장인 건 모두가 느끼고 있죠. 지금 봐도 제가 원래 이렇게 동시 접속자가 많지가 않은데 지금 뭐 383명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이게 상승장이니까 그렇거든요. 다들 비트코인으로 혹은 코인 투자해서 돈 벌고 싶어서 지금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상승장인 거는 좀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조회수를 봐도 그렇고 상승장인 건 맞으니까 이제 눌림목만 찾을 수 있으면 되겠죠. 눌림목 매수 전략도 이따 다 알려드릴게요. 일단 눌림목 찾는 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눌림목도 하락장에서 해도 돈을 벌 수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뭐 요럴 때에서 이렇게 눌림목이 들어왔다. 그러면 코딱지만큼 이렇게 반등 매매 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것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큰 돈으로 환산되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상승장에서 좀 기다렸다가 요럴 때 들어가는 거죠. 아니 바닥을 어떻게 하냐? 분할 매수하면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고. 네, 이해 가시나요? 상승장에서는 이렇게 눌림목에, 근데 사실 요때는 되게 위험할 때이긴 했는데 저는 뭐 요때부터 이렇게 분할 매수해서 알트를 샀었거든요. 덕분에 솔직히 이거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찔합니다. 지금 생각을 이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뭐 못 모르니까 초보자니까 이때 분할 매수를 매수했더니 이때 수익이 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눌림목은 이런 지점입니다. 떨어졌을 때 분할해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몰빵 투자는 절대 금지입니다. 몰빵 투자는 무조건 끝이 정해져 있어요. 몰빵 투자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거는 0으로 수렴합니다. 저 수학이 전공자입니다. 네, 서울대 수학과 나왔고 수학은 그냥 뭐 제 삶의 일부예요. 저 수학학원 원장이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몰빵 투자를 하면은 다 잃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분할 매도 하고 시드를 반드시 남겨놔야 돼요. 네, 이거는 뒤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도 이제 요때 매수하는 거는 저는 이때 매수하긴 했는데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네, 그런 느낌으로 산 거예요. 그냥 좀 미래를 보고 길게 보고 매수를 한 겁니다. 하지만 진짜 사기 좋았던 자리는 요런 데죠. 오르고 있다가 크게 빠져주는데, 오르고 있다가 빠져주는데, 오르고 있다가 빠져주는데, 실제로 제가 코인을 제일 많이 매수한 게 요때 제일 많이 매수했어요. 물론 요때도 많이 매수했는데 이때 오르길래 홀랑 팔아버렸거든요. 3개 중에 2개 팔았는데 안 되겠더라고. 이게 막 많이 오르는 거 보고 이제 3만이 넘는 걸 보고 하락장 끝났구나. 이제 좀 팔면 안 되겠다. 그 다음부터는 바이 앤 홀드 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바이 한 것도 매수할 때도 분할로 매수했습니다. 오로지 분할해서. 그리고 항상 시드의 여유는, 그러니까 현금을 늘 보유하고 있었어요. 현금 보유 얘기는 제 뭐 작년부터 시청했던 분이라면 현금 보유 얘기 지가 진짜 많이 했거든요. 뭐 물론 코인 사라고 현금 보유를 하라 그런 건 아닌데 어찌됐든 시드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늘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이따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요런 자리들, 눌림목 자리들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원사이드가 계속 오르다가 물론 와이프 계좌에서는 100분의 1씩 계속 0.01개씩 계속 꾸준히 분할 매수 하긴 했어요. 네. 하지만 그거하고 별개로 이때 크게 빠졌잖아요. 상승장에서 눌림목이 왔죠. 네, 2개입니다. 2개. 상승장이면서 눌림목이 온다. 그럼 그때는 분할 매수 해도 돼요. 네. 그래서 눌림목이 오길래 요때 사고 요때 또 사고 분할해서 샀어요. 그래서 요때 좀 수익을 얻었죠. 네, 여기서 익절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에서 또 수익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 빠지냐 안 빠지냐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게 뭐 오르냐 그대로 가냐 떨어지냐 뭐 셋 중에 하나겠죠. 네, 오르거나 아니면 그대로 가면은 계속 100분의 1씩 살 거고, 왜냐면 상승장이니까 오르더라도 안 사는 것보단 이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나 크게 빠지면 이때는 뭐 더 적극적으로 매수할 겁니다. 적극적으로. 근데 이게 말이 쉽지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어려운 이유는 시드가 없어서 그래요. 현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비트코인 1개를 사야지 하고 딱 정확하게 딱 7천만 원만 있잖아요. 이분은 비트코인 1개를 매수하기가 매우 고통스러워요. 딱 7천만 원밖에 없는데 1개를 사려고 하고 있으니까. 아예 7천만 원밖에 없으면은 0.5개만 사야지. 이런 마음으로 접근해 보세요. 그러면 차라리 마음이 좀 편합니다. 이게 분할 매수하다가 큰 폭으로 빠지면은 이때 좀 더 사야지 라는 말을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마음이 여유로워요. 왜 여유로웠냐면 매일매일 분할 매수할 수 있죠.
분할 매수도 어쨌거나 뭐 이렇게 뭐 분할 매수해서 계속 샀으니까 수량이 아예 없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뭐 그때 웅달님이랑 지난달에 이야기하고서 매일 0.02개씩 샀더니 한 0.3개씩은 더 샀더라고요. 0.3개. 0.3개쯤 샀으니까 오르면 오르니까 좋죠. 저희 와이프 계좌도 보니까 한 20% 수익 났더라고요. 수익 났으니까 당연히 좋죠. 이게 돈으로 환산해도 대략 한 600만 원 정도 번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 좋잖아요. 돈이 생겼으니까. 근데 혹시라도 큰 폭으로 빠졌다. 그러면 더 살 수 있잖아요. 나중에 상승장이 예견돼 있는데 그대로 오르면 뭐 수익을 조금 보고 혹시라도 빠졌다가 가주면 훨씬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냥 이렇게 돼도 좋고 저렇게 돼도 좋죠. 이게 제가 어저께 주구장창 말했던 시나리오예요. 저는 현금을 다 쓰지 않거든요. 몰빵 투자 뭐 이런 건 해본 적이 없어요. 몰빵 투자는 진짜 위험해요. 끝이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번에 벌고 다음에 또 벌고 그 다음에 또 벌더라도 그 다음번에 쫄딱 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몰빵 투자예요. 몰빵 투자는 그냥 좀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할 때는 뭐 어쩔 수가 없죠. 큰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뭐 그렇지만 코인 투자를 하는데 몰빵 투자를 할 이유가 아예 없거든요. 이거는 내가 만약에 몰빵하는 습관이 있다 하면 이번 참에 고쳐보시던가 좀 길게 보고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몰빵 투자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돈의 반만 매수하는 거를 좀 습관 들여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7천만 원이 있는데 0.5개만 사야지 하면은 여기서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르면 다 사진 못했지만 그래도 올랐으니까 좋다. 뭐 그냥 굿 정도의 수준이죠. 뭐 이러면 좋아. 떨어지면 오히려 더 좋아. 떨어지면 너무 좋아. 뭐 이런 느낌이 들겠죠.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지난 장을 겪었던 분들은 이 붓다빔을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쵸? 이 붓다빔을 평생 동안 잊을 수 있을까요? 코인러라면 이 붓다빔을 도저히 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때 제가 가진 돈이 한 5천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중에서 한 1,500만 원인가? 2천만 원인가?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안 납니다. 요 정도 코인을 갖고 있었어요. 이때 뭐 솔라나랑 비트코인이랑 뭐 폴카닷이랑 뭐 이렇게 몇 개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미친 듯한 하락을 맞았잖아요. 이때 코인 계좌에 찍힌 금액이 한 마이너스 40%인가? 뭐 이렇게 찍혔어요. 그러면 1,500이라고 해도 마이너스 600만 원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진짜 막 참담할 것 같지 않으세요? 1,500만 원 투자했는데 600만 원이 떨어졌으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겠죠. 심지어 무서워서 이제 코인장 끝났나 보다 하고 이때 그냥 홀라당 팔아버리신 분들도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초보니까 초보는 되게 용감하지 않습니까? 떨어질 때 와이프한테 이야기했어요. 자기야 이거 봐 하면서 제 계좌를 보여줬거든요. 마이너스 40%가 찍힌 이 계좌를 너무 좋아하면서 와이프한테 보여줬어요.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 미친 것 같아. 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너 또라이 같아.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때 솔라나를 분할 매수하고 뭐 폴카닷도 사고 이때 알트랑 비트코인을 다는 못 샀어요.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때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추가로 샀던 것 같아요. 1,000만 원 샀나? 한 요 정도 됐을 거예요.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 결과는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미친 듯이 올랐죠. 와, 이때 솔라나가 진짜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이게 2021년인 것 같은데 한 9월, 10월? 한 10월쯤에 솔라나가 뭐 200불 넘고 막 그랬거든요. 쏠쏠한 재미를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빠졌거든요. 그럼 요때 솔라나는 이미 빠졌어도 200불이 넘었어요. 그래서 너무 매력이 없더라고요. 이때 좀 잘 가고 있던 코인이 루나였거든요. 루나. 그래서 이렇게 또 빠진 시점에 눌림목인 게 보이시죠? 요게 눌림목인 거 안 보이시는 분 없죠? 이 눌림목 시점에 루나를 분할 매수했어요. 제 기억에 한 300개에서 400개 정도 산 것 같아요. 이게 그때 뭐 한 3만원, 4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4만원인가? 그때 샀더니 이게 120불까지 갔어요. 저는 한 100불 정도에서 다 팔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벌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솔라나 사서 벌고 요때 루나 사서 벌었어요. 이거 뭐 다 팩트입니다. 제 주변 사람들한테는 하도 자랑해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걸로 번 돈으로 11월쯤에 요때
등기를 치려고 제가 뭐 아파트 등기 치려면 잔금 낼 돈이 없으니까 이거를 다 대부분 팔고 그거를 등기 쳤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있었던 그 말도 안 되는 하락장, 진짜 끔찍한 하락장이죠. 얘는 피해갔어요. 저는 이때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냥 코인이 없었거든요. 등기 치느라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이 다음부터 한 요때부터 네, 코인을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요때부터 계속 모았어요. 네, 2만 달러 밑에 기간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매우 길었어요. 2만 달러 한번 찍어볼게요. 한 요쯤이 2만 달러거든요. 2만 달러 밑에 있던 금액이 기간이 이렇게 길었습니다. 네, 요때 많이 샀죠. 근데 요때 많이 판 게 좀 지금 생각하면 좀 아쉽긴 한데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압니까? 어찌됐든 이렇게 눌림목에 사야 된다는 거죠. 네, 제가 중요한 거 이야기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진짜 여러분 이번 상승장에서 요것만 좀 기억하셔도 저는 100만 원만 투자해도 1000만 원 이상 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장에서는 그냥 요 정도만 버세요. 네, 그게 진짜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잃을 수도 있거든요. 이 정도로 벌고도 이제 좀 알겠다 하면 4년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우리 올림픽처럼 4년에 한 번씩 반감기 오거든요. 네, 올해 반감기잖아요. 올림픽 하는 데랑 똑같으니까 다음번에 그때 1000만 원 넣으세요. 네, 그러면 또 억 단위 벌 수 있고 그 다음번에 또 억 단위 넣으면은 10억 되겠죠. 그냥 그렇게 순차적으로 벌면 되는 것 같아요. 굳이 이번에 있는 돈 다 끌어다가 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투자해서 다 날리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승장에서만 투자하세요. 네, 하락장에서는 그냥 다 정리하세요. 네, 그래서 저도 내년에는 알트는 그냥 다 정리할 거예요. 네, 그냥 뭐 만원, 뭐 몇천원 이렇게 있을 수 있게 그거 의미 없잖아요. 그냥 다 정리할 겁니다. 내년에 2025년 중으로 알트는 다 정리할 거예요. 네, 비트코인도 대부분은 한 두세 개, 와이프랑 합쳐서 두세 개만 남기고 웬만하면 다 팔 생각입니다. 상승장에 투자를 하시고요. 그리고 눌림목에 투자하세요. 하락이 오면 이렇게 꾹 눌러주면 꾹 눌러주잖아요. 네, 요럴 때 사면 됩니다. 상승장에서만, 하락장에선 말고. 그리고 시드의 반만 사세요. 내가 만약에 코인 투자에 만약 100만 원 할 거다. 그럼 50만 원어치만 사세요. 그리고 혹시 모를 폭락이 오면 사야지 하고 기다리세요. 대기 자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예측보다는 대응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근데 예측은 어차피 맞출 수가 없거든요. 물론 비슷하게 갈 수도 있지만 예측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대응인데 대응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현금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번에 다 들어가면 그 어떤 대응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너무 위험하잖아요. 마음이 불편한 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코인이 오르든 떨어지든 저는 그래도 뭐 기분이 막 흔들리거나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르면 올랐네 하고 좋아할 것 같고 떨어지면 더 사야겠다 하고 더 사면서 좋아할 것 같아요. 그냥 이런 투자가 즐거운 투자입니다. 끝을 좀 투자는 전전긍긍하면서도 하는 투자는 저는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버티시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내 시드는 물론이고 영끌까지 해서 코인 투자한다?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거 정말 지옥 같지 않을까요? 물론 오르면 기쁘겠지만 그럼 눈이 완전히 돌아갑니다. 쫄딱 망할 수 있어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게 도박꾼들이 처음에 슬금슬금 돈을 벌잖아요. 타짜들이 잃어주니까. 그러면 시드를 계속 늘리죠. 2배, 3배 막 이렇게 늘리죠. 그때 쫄딱 망하는 거거든요. 그게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어찌됐든 우리가 뭐 사실 수익을 100%만 봐도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럼 이 중에 500만 원만 넣으세요. 시드의 반만 투자하라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500만 원을 한 방에 몰빵 빵 이렇게 사지 마시고 이게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500만 원을 사더라도 좀 나눠서 사세요. 최소한 뭐 한 열흘이라도 가급적이면 한 달이라도 좀 이렇게 나눠서 사도 되지 않겠습니까? 뒤에 누가 막 쫓아옵니까? 지금 빨리 몰빵을 막 꼭 해야 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천천히 하면 됩니다. 천천히. 투자라는 거는 그냥 천천히 해야 돼요.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이 투자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건 진리인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가 없이 조급하게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면 시드에 반만 넣어야 돼요. 반만 투자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매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감이 잡히시죠?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어떻게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비슷한 얘기 많이 했고, 그리고 언제 사야 되는지까지 다 이야기했는데, 방법까지 다 얘기했는데, 이래도 모르겠으면 오늘 말씀드린 영상을 좀 반복해서 보세요. 제가 영상에서 그동안 코인 투자 관련된 얘기들 진짜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공짜로 보고 계시잖아요. 그냥 최소한 좀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드는 것만 해도 이번 장에서 돈은 많이 벌 겁니다. 앞으로 한 1년간은 정말 내가 완전 제대로 삽질을 하지 않는 한은 잃기가 어려운 시장이에요. 네, 매수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